며칠째 연락이 안 되네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조용한 단독주택 안에서 홀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낙상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물도 음식도 없이 3일을 버틴 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혹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혼자는 단순한 상태가 아닌 삶 전체의 구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였고 선택이었고 필요에 의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혼자라는 말이 자유가 아닌 불안으로 바뀝니다. 가족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들이 익숙해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잘 지내?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너무 오랜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 숫자는 2030년이 되면 2배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영상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조용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좋아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이 가장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낙상, 외부 위협, 고립감, 정서적 불안 이런 일들이 한번 닥치면 그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없을 경우 아주 작은 문제도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누굴 귀찮게 해. 괜찮아.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 조용한 참음이 언젠가는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희 지혜 채널은 오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점점 흔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존재합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정보는 널리 퍼져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건 우리가 그 정보에 한 발 다가가고 스스로의 삶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삶은 오늘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1%라도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작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한 통의 안부 문자, 내 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 집안에 있는 매트 하나를 치우는 일, 낯선 전화에 바로 끊는 단호함, 그리고 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려는 노력. 이런 작고 단단한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날 돌봐줄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능동적인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질문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당신의 오늘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혼자여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을 안전하게 꾸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엔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오늘 사라져도 누가 알까? 이 문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조용한 날 조용히 가슴속으로 꺼내보는 질문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듯 살지만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보내는 날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 질문이 마음 깊이 내려앉게 됩니다. 실제로 홀로 지내는 노년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때로는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고 간섭받지 않는 생활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깊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건강과 감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울감, 식욕 저하, 불면, 심지어 기억력까지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라는 사실이 곧 외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7세 박명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인 건 맞지만 외로운 건 내가 사람과 연결을 끊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동네 마트 사장님이랑도 눈 마주치면 인사해요. 매일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작은 연결 하나가 하루를 지탱하는 정서적 힘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살아도 정서적으로 연결된 삶은 가능합니다. 그 연결은 멀리 있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이웃, 복지관에서의 짧은 인사, 온라인 모임에서의 대화 한 줄, 자원봉사에서 느끼는 소속감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외로움을 막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삶이 차가워지기 전에 나를 따뜻하게 지켜줄 연결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안부 인사 하나로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고 이미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큰 불안은 위급한 순간,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단순한 통증도 금세 해결될 수 있지만 혼자라면 그 작은 이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부 확인 루틴입니다. 이건 거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5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딸에게 잘 잤다는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딸은 출근길에 하트 하나를 보내오죠. 별것 아닌 이 메시지가 어르신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딸에겐 엄마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자 회사에 양해를 구해 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김어르신은 저혈당으로 어지러워 잠시 누워있던 상태였고 빠른 대처 덕분에 큰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어르신은 말합니다. 하루 한 통의 문자, 그게 내 안전망이야. 이처럼 안부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연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도 하시죠. 자식들 바쁘잖아. 매일 연락하자고 하면 귀찮아할 텐데 하지만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 친구, 복지관 직원, 종교 모임 지인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도 도와줍니다. 자동 응답 앱, 움직임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까지. 굳이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민폐라고 느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든 루틴이고 그 루틴 속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줄이고 위기를 막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한 번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 그게 당신의 하루를 생명을 그리고 마음까지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고 든든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저혈당, 낙상 그 어떤 것도 지금부터 아플게요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순간 곁에 아무도 없다면 아주 작은 이상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83세의 조봉남 어르신은 평소 난 건강해. 병원 안 가도 돼. 라고 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감기인가 싶었지만 순간 며칠 전 복지관 건강특강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감각이 느껴질 땐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 덕분에 어르신은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는 급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죠. 우리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입맛이 없거나 잠이 들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 혹은 균형 감각이 흔들리는 느낌처럼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보다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점검을 잘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고 평소와 다름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기처럼 오늘의 컨디션을 적어두거나 약 복용 시간, 식사량, 수면 시간, 어지럼증 여부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나 건강 앱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긴급 연락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휴대폰에는 가족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등록하고 집 안에는 응급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혼자 사는 분이라면 응급 호출기나 낙상 감지 센서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준비는 단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자 자신감입니다.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훨씬 안전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냥 화장실 가려다 넘어진 거예요.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조명이 어두웠고 매트가 밀렸나 봐요.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기억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공간에서 오히려 방심합니다. 매일 오르내리던 계단, 자주 사용하는 욕실, 잘 아는 집 안구조.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최명자 어르신은 새벽 화장실을 가다 넘어졌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었고 며칠간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운이 없었지 뭐라며 넘기려 하셨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내 몸도 변하고 집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하더라고요. 그 후 어르신은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복도와 침실에는 센서 조명을 달아 밤중에도 밝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꿨고 전선과 러그는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자주 쓰는 물건들을 모두 허리 높이에 맞춰 정리한 일이었습니다. 자꾸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뻗다가 중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 작은 불편함이 결국 낙상의 원인이었어요. 이처럼 집안의 작은 변화가 안전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침대의 높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 오르내릴 때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손이 자주 가는 물건은 위나 아래가 아닌 편하게 닿는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이 낯선 손님이 된 듯한 시선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 균형을 잃는다면 이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진 않을까? 이 조명은 밤에도 충분히 밝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간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는 선언입니다. 안전한 공간은 당신이 혼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집이 더 이상 익숙한 함정이 아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집안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위험한 것은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문 밖의 위험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다가오는 사기까지도 이제는 일상 속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방문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엔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80세 오정임 어르신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려던 찰나 마침 찾아온 이웃 아주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단번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고 어르신을 말렸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 어르신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낯선 전화 오면 그냥 끊어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죠. 내가 지켜야 하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분일수록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행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자녀가 급합니다. 같은 말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든 내가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자체의 보안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오래된 자물쇠는 튼튼한 이중 잠금 장치로 교체하고 초인종에는 영상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세요. 어두운 현관이나 골목은 센서 등 하나로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이런 장비는 이제 비싸지도 않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작은 투자지만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또 하나 꼭 믿을 수 있는 내 편을 만들어 두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복지관 담당자, 동네 지인 수상한 일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건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혼자 있어도 나를 지켜주는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태도는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확인하고 문을 잠그는 그 일상 속의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나이에 내가 혼자라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혼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그 준비만으로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5가지 방법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의 안부 연락, 내 몸의 작은 신호를 기록하는 습관,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낯선 전화를 의심하는 태도,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서 오히려 더 주도적이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걸음 더 안전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도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정보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당신의 삶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